안녕하세요. 더 선명한 텍스의 민규태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 뭐 이런 좀 좋은 의미로 생각은 되는데, 정확히 공익법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익법인의 정확한 범위와 공익법인이 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 그리고 또 공익법인이 되려면 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란 정확히 무엇이냐?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많은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분들이나 대표님들께서 우리 단체는 이제 회원들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공익법인이냐? 뭐 공익법인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 걸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세법상 이제 공익법인이란 비영리 법인으로서 상생세법상 열거된 각종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큰 범주로서 이제 비영리 법인 안에 공익법인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즉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일 것.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이란 무엇이냐 하면 종교의 보급에 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초등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같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사업, 의료법과 같은 이제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만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뭐 종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단체들과 같은 뭐 일반적인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익법인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부자의 기부금 세제 혜택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좀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 공익법인은 그 전제가 이제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 목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요 비용들을 뭐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부금이 당연히 많이 적극적으로 돼야 공익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본인이 기부를 함에 있어서 혜택이 있으면 당연히 뭐 좀 더 적극적인 기부를 할 수 있고 뭐 기부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법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기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죠.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 때 한도 내에서 이제 15%에서 30%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공익법인들은 이제 기부금 외에도 이제 본인들의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수익 활동을 통해서 일부 수익 활동을 통해서 어, 본인 공익 사업을 위한 재원에 쓰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수익 사업에는 공익법인일지라도 수익 활동을 하면 법인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공익 목적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준비금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인데요. 출연재산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부금과 같은 이제 무상으로 얻어진 공익법인들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부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면 상속세, 그 이전이라면 증여세의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돼서 뭐 출연재산 공짜로 뭐 기부를 받는다든지 뭐 하면은 증여세, 상속세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제 공익 활동을 위해서 출연을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익법인도 일부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연히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뭐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종교나 자선, 학술, 구호 등의 일부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요. 뭐 이러한 법인들은 이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게 돼서 뭐 따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필요 없이 뭐 합계표 제출 의무 정도만 이행하면 부가세법상의 이제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공익법인이 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 법인이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이제 지정, 고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 분기마다 이제 신청이나 지정이 이루어지고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비영리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달까지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요 신청한 비영리 법인들을 기획재정부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 마지막 날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지정 고시를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익법인의 정확한 개념과 뭐 혜택, 절차 등의 신청 절차 등에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공익법인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 만큼 최근에 과세관청이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관심이 좀 늘면서 관련된 제재라든지 뭐 의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의무나 제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